시와 수필과 음악과 왜 그대인지, 왜 그대여만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그대여만 하는 이유가 내겐 있습니다. 한순간, 한 호흡 사이에도 언제나 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의 옆구리에 걸린 잎사귀 하나가 수백 번 몸 뒤척이는 그 순간에도, 아침 햇살에 이른 방문에 부산을 떨며 떠나는 하루살이의 뒷모습에도, 저미는 내 가슴을 뚫고 자라나는 선인장의 가시 끝자락에도 그대가 우두카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운명 같은 그대여, 죽어서도 다시 살아도 지울 수 없는 사람아,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현태님의 너에게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햇볕에 녹을까봐 눈사람 만들기를 겁낸다면 조금 우습지요. 상처받을까봐 사랑하기를 두려워만 한다면 내 삶에 충실한 것 같지 못합니다. 녹을 때 녹더라도요, 상처받을 때 받더라도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요, 좋은 시 감상하시면서 여유로운 주말 맞이해 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에이시마토와 함께하는 봄방학 빅빅 세일. 삼겹살 현미 찹쌀 15파운드 8불 98전, 오뚜기 진라면 컵 2종 3불 98전, 삼양 갓다당 짬뽕 멀티백 4불 98전, 풀그린 왕손 만두 8불 98전, 한상 치즈 불닭 더 매운 불닭 만두 2종 2불 98전, 혜태고등어 소금구이 팩 2불 48전, 추자도 참조기 팩 7불 98전, 진앙촌 생명물간장 3불 48전, 한상 들기름 3불 98전, 수리봉 레몬 주부 초밥 여왕 3불 78전, 비비고 덮밥 3종 2불 98전, 오리온 빅파이 딸기맛 2불 98전, 오리온 고소미 대용량 박스 5불 98전, 오리온 초코파이 2불 48전, 한라산 소주 2불 98전 등 파격가 세일. 신선한 정육 코너 USDA 초스 생찜 가비 파운드 7불 98전, 1등급 암소 불고기 파운드 5불 6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명가 간고등어 팩 12불 98전, 세이브 플러스 쭈꾸미 팩 7불 98전, 풋풋한 야채 과일 코너 고향꿀 참외 박스 17불 98전, 해동 곶감 9불 98전, 한국산 신고배 구과 10과 박스 14불 98전, 중국 가지 파운드 78전, 그레이 호박 파운드 78전 등 빅빅 세일. 워싱턴주 최초의 인터넷 신문 조이 시애틀 뉴스. 8년 넘게 시애틀 지역 한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는 매일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시애틀 지역 뉴스와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이 시애틀닷컴에 들어오셔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와 빠른 뉴스를 만나보세요. 서북미 한인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뉴스 매체 조이 시애틀 뉴스. 이제 조이 시애틀이 라디오 한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정외라고 합니다. 시를 좋아하고요. 시 쓰기를 자주 하고요. 지금은 예전에 이제 시애틀에 거주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사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사시고 한국에서도 사시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양쪽을 다 살아보셨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물론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지만. 네. 본인 생각은 어디가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전 둘 다 좋아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 시애틀 살 때도 되게 좋았고요. 이곳이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공기도 좋았고. 네, 한국은 또 우리나라여서 또 좋고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시애틀에 오시면 일단 공기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뭐 이곳에서 사니까 뭐 좋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조정혜님 이제 오늘 미국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시애틀이 너무 그리웠었고 예전에 여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생각나고 그랬었던 중에 딸이 여기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딸도 볼 겸 한번 왔어요. 시간을 내서. 그렇군요. 네. 이제 따님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항상 이 시애틀 뉴스에는 귀를 기울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조정혜님 하면 정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를 참 잘 쓰시는 분이세요. 제가요? 오랫동안 시를 써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특별히 시를 쓰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랑 글쓰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글을 낼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봤는데 반응도 좋았고 원고료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 글쓰기가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맨 처음 시를 쓰던 시절 생각나시나요? 아주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확실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썼던 그 시장 노트를 발견했어요. 한 몇 달 전에요. 네, 그때 그 사파도 그려놓고 손글씨로 시를 썼었던 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감성도 풍부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예전에 써놨던
쓰셨던 작품을 내가 독자가 돼서 이제 네. 그 시를 다시 보시니까 재밌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누구나 이 처음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이 거칠었던 시가 좀 부드러워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시를 쓰셨을 때, 아, 내가 시를 쓰면 이제 이런 시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네. 이제 오랫동안 시를 쓰시면서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좀 철이 없었을 때여서요. 멋있게 좀 쓰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멋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깊이 있는 시를 쓰고 싶다라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연륜이 쌓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우리 조정혜님 아끼시는 그 자작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자, 제일 처음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마지막 기차를 타자. 마지막 기차를 타자.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차를 타자. 알 수 없는 시간이 등줄기로 흐르고 있다. 차곡차곡 쌓았던 알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짐을 꾸리는 동안 대합실 시계가 막차를 예고하고 당신을 업고 걸었던 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들이운다. 옥수수 껍질처럼 마른 당신, 장대비가 내리는 내내 추워했지만 이젠 괜찮다. 긴 여행이 시작되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있을 것이다. 허물 같은 시간들, 그러나 이만큼 오는 동안 떠나는 법을 배웠다. 차창밖 어린 내게 해넘이의 마음을 안기고 돌아서며 다짐하길 작별이라고 하지 말자, 사라진다고도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먼 길 돌아갈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이다. 저무는 것들의 수고를 아는 차고 어둑한 선로 위에 뜨거운 시간이 흐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여행 중이다. 당신의 손에 나를, 나의 손에 당신을 얹고 이제야 어른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오늘을 보내듯 내일을 맞듯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기차를 타는 것이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타자.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제가 기차 타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기차역을 가면은 왠지 그 분위기가 설레고 또 그 기차역이라는 게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는 떠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차역이 마치 인생의 한 어느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생은 또 나그네 길, 뭐 이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 나그네의 심정, 인생을 걷고 있는 심정, 뭐 이런 거가 모티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에서 보면은요, 당신을 업고 걸었던 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들이온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살면서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년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업는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나 결국 인생을 업고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시를 쓰시는 분들은요, 시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시어 고르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조정혜님 시를 쓰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제가 씀씀이
좋은 말 같은 게 있으면 좀 노트를 해놓는 편인데 그거를 그냥 나열만 하면 좀 재미없어져서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시에서 보면 이젠 괜찮다. 긴 여행이 시작되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그 앞에 바쁘다라는 시간이 전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긴 여행은 결국 어떤 여행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저는 인생 자체가 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곳에 우리가 정착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행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네. 표현을 하셨군요. 네. 이제야 어른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조정혜 님이 시를 쓰실 때 이제는 좀 깊은 시를 쓰고 싶다. 네. 어른의 시를 쓰고 싶다라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조정혜 님이 생각하는 어른의 마음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은 이러이러해야지 맞지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른같이 제가 만족할 만큼 어른같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쉽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어른의 마음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어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서 혼자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거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마음이랄까?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어른보다는 아이로 살았으면 더 세상 살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네.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다시 아이로 돌아가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시절은 오지 않네요. 벌써 이렇게 어른이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 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나이가 되니까 네. 역할을 못했던 어린 시절이 참 많이 그리웠어요. 마지막 기차를 탄다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께서는 이게 죽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삶이 그냥 늘 마지막 기차를 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이 어떤 끝나는 부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있고 그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차 타는 일이 인생의 그냥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인 것 같고 내일이라도 저는 지금도 이제 마지막 기차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마지막 기차를 저도 타기는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루를 마감하는 그 하루의라는 그런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모든 것의 마지막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1등석에 타고 싶습니다. 욕심이죠. 아니요. 네, 마지막 기차를 네. 타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가슴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지나간 날들을 사랑해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에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지.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에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지.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해 주셨어요? 네,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동행.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그리워 오늘이 사라진다. 도망치고 싶은 두 발을 오늘이 붙든다. 꺾어지듯 둘이 잡은 손, 느린 한 발짝 떼어 어제가 머문 그곳에 오늘이 가고 있다. 하나의 뒤를 하나가 밟고 하나의 아픔을 하나가 삼킨다. 비껴 들어간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는 등으로, 하나는 가슴으로 만나고 있다. 앞에 있던 그대가 뒤에 내가 되고, 뒤를 밟던 내가 그대를 채운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벗겨진다. 딱 그만큼 부끄럽고 부끄러우니 행운이다. 가던 길을 멈춰 당신을 바라보며 혹시나 식었을 심장을 만지는 오늘이다. 어제를 남기는 이유다. 오늘이 귀한 이유다. 달을 어루만지는 것도 우리라는 이름이다. 반려의 멍에를 입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는 저녁. 당신이 지났던 흔적 위를 내가 덮는다. 그렇게 가난한 일기가 쓰여지고 있다. 잘 들었습니다. 동행. 네. 저도 어제가 그리워서 오늘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시를 참 잘 쓰시네요. 이렇게 시를 잘 쓰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잘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을 다 누구나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가 그리워서 오늘이 사라진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가 그리워 오늘이 사라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내일이 그리워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겠죠. 내일이 곧 오늘이 될 거니까 내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벗겨진다라고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매일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는 일도 많고 내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면 모르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하루에 밤이 되면 이제, 오늘 하루에 이런 실수를 했었지라는 것 때문에 좀 괴롭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싫었는데요. 지금 좀 감사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딱 그만큼 부끄럽고 부끄러우니 행운이다라고 하셨군요. 네. 네. 이 동행이라는 시가요. 약간 좀 형식이 다른 시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를 쓰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시를 쓰셨을까요?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아니고 동행 1, 동행 2, 동행 3, 동행 4 이렇게 다른 네.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묶어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가 그리워 오늘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은 단락 1이었고요. 네. 하나의 뒤를 하나가 밟고 하나의 아픔을 하나가 삼킨다라는 내용이 이제 2번이었어요. 네. 근데 이 단락의 제일 끝부분에 앞에 있던 그녀가 뒤에 내가 되고 뒤를 밟던 내가 그대를 채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 부분만 얘기하자면은 저보다 앞을 먼저 살다 간 사람들, 그리고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뒤를 이제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아니면 꼭 나의 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후손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상.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제 하루만큼, 네. 하루만큼의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걸 느끼니 행운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단에서는 달을 어루만지는 것도 우리라는 이름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내가 덮는다 그렇게 가난한 일기가 쓰여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셨어요? 인생을 화려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인생은 여기에 이제 가난하다는 표현이 있고 달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좀 가라앉았고 붕 뜨지 않고 인생을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네. 참 시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도 그게 기승전결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첫 단락은 네. 이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일, 앞서 내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녁이 돼서 나의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맨 마지막 달엔 내 소망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설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동행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조정혜 님이 시를 쓰실 때요.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면서도 기승전결이 참 잘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식의 시도된 시가
이제 일반 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를 쓸 때 그 동행 1하고 또 다른 저 넘겨서 또 동행 2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에 그냥 묶었다고 따로 놓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묶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어요. 동행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끼시는 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시 쓰는 밤입니다. 시 쓰는 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시 쓰는 밤. 시간을 꾹꾹 눌러 더디 가는 길. 삶은 뜨겁지 않고 가느다란 불안이 감지된다. 네모의 귀퉁이를 잘라 정형을 없애려는 몸짓. 둥글게 다듬어지는 동안에는 아픔에 집중할 것. 또 다른 시작. 낯선 문을 열면 눅눅한 등을 무엇이 스치고 아, 서늘한 당신 와줬구나. 술 한 잔 걸친 밤 쓰린 숨을 털고 안부 인사를 건네던 그 가을에 비워놓은 정갈한 방 같은 넉넉한 품을 남몰래 꿈꿔본다. 시 쓰는 밤 잘 들었습니다. 아, 서늘한 당신 와줬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 제가 시를 쓰는 밤중에 좀 시를 쓰는 편인데요. 그 시를 쓰는 그 모습과 마음을 잘 표현한 시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시를 쓰다 보면 금방 안 되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제 삶을 살을 좀 깎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그 아픔을 좀 드러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그 또 다른 모습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마 제가 그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그 네. 당신이 저의 또 다른 모습 아니면 예전에 그 아팠던 모습 네 그렇게 네. 아, 서늘한 당신 와줬구나. 네.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이 대목이 결국 이 시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고민을 맞아요. 하다가 만난 그 시와의 만남 정말 네. 와줬구나. 네. 아, 시 쓰는 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맨 끝역에 보면 그 가을에 비워놓은 정갈한 방 같은 넉넉한 품을 남몰래 꿈꿔본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비워놓은 정갈한 방이 넉넉한가요? 제 이제 마음의 방인데요. 제가 손님을 이렇게 초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손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치워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 이렇게 정갈하고 좀 치워놔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 마음의 방을 항상 정갈하게 또 이렇게 넉넉하게 저도 그렇게 품고 싶은데요. 저는 마음이 얄팍해서 잘 되지가 않아요. 아, 저도 잘 안 돼요. 내 일생 동안 이 시 쓰는 밤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 쓰는 밤이 이렇게 자주 오지가 못해요. 우리 조정혜님은 어떠십니까? 자주 오지 못해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시인은 항상 그래서 시에 대해 더 갈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시가 안 써져서 시에 대한 갈망을 했던 적도 많으시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갈망을 푸십니까? 아, 저는 이제 시도 예술이고 음악도 예술이잖아요. 저는 음악을 이제 만든 사람들도 그 마음의 그 창작 욕구로 인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전달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시가 좀 써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 쓰는 밤을 맞이하시는군요. 네. 누구나 다 시를 잘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잘 안 써질 때 이게 해소법이 다 다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네, 시 쓰는 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넘어 반짝인 불빛 시린거리는 첫눈을 기다려 조금씩 더 조금씩 번져가는 기쁨 속에 울던 아이도 잠이 드는 밤 얼어붙은 저 나뭇가지 위로 한 송이 또 한 송이 내려앉는 눈꽃송이 그 아래 우리들 두 손 가만히 꼭 잡고 소원을 빌어봐요. 첫 번째 소원 너와 나 오늘처럼 행복하길. 두 번째 소원은 몇 번의 겨울 지나도 꼭 함께이길. 또 세 번째 소원은 지금 바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산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아이 반짝이는 눈빛에 맑은 미소 어리던 그날엔 나도 그땐 그랬었지. 향긋한 gingerbread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작은 꽃눈이 뿜어내는 향기 그 안에 수줍게 꿈꾸는 봄 한 송이. 그 아래 우리들 두 손 가만히 붙잡고 소원을 빌어봐요. 첫 번째 소원 너와 나 오늘처럼 행복하길. 두 번째 소원은 몇 번의 겨울 지나도 꼭 함께이길. 또 세 번째 소원은 지금 바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길. 천사가 내려와 내게 입맞춘 것 같아 눈꽃이 피어나요. 첫 번째 소원 너와 나 오늘처럼 행복하길. 두 번째 소원은 몇 번의 겨울 지나도 꼭 함께이길. 또 세 번째 소원은 지금 말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 준비해 주셨어요? 두 개의 바퀴라는 시입니다. 네, 두 개의 바퀴.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바퀴. 모르는 길이다. 덜컹대는 울림이 있어도 움직이는 동안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뼈대를 버티는 건 질긴 탄성인데 간혹 뾰족한 세상을 만나기도 했다. 무너지려는 나를 붙잡아 비스듬히 곡선을 그리던 그 나를 기억한다. 부서지던 하늘에 파란 파편들을 서둘러 주워 담는 절박한 진심이 오늘도 회전하고 어느덧 언덕이다. 숨이 차오른 갈림길에서 나를 이끄는 당신의 발에 힘내어 입김을 대어주고 싶다. 왜 제목을 두 개의 바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다.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좀 있는데요. 항상 누군가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제가 싫건 좋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퀴라는 두 개의 바퀴라는 시를 써보게 됐어요. 네. 이 두 개의 바퀴는 항상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멈추면 바로 쓰러지지 않을까요? 네. 이 녹슬지 않게 항상 이렇게 굴려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피곤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워낙 좀 피곤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끝에 보면은요, 숨이 차오른 갈림길에서 나를 이끄는 당신의 발에 힘내어 입김을 대어주고 싶다. 참, 이게 이 시에서 결론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네. 감사함이 있네요. 두 개의 바퀴를 굴려서 인생을 굴려간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네요. 네.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조정혜님,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함께 어울려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면서 희노애락이 그 안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 기억에 떠오르실까요? 아주 기쁘고 아주 슬프고 이런 일이 잘 없네요. 그냥 모든 게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또 조그마한 슬픔은 이런 슬픔이 지나가면 또 기쁨이 있겠다 싶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조금 무뎌지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뭐 어느 시인은 그렇잖아요. 뭐 꽃씨를 가꾸는 일이다라고 말한 시인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거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단순한 걸 단순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결국 제 잘못일까요? 이 상황의 탓일까요? 가끔 그런 변명을 해보기는 하지만 이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참 괴로울 때도 많은데요. 그 욕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저도 남들처럼 시를 잘 쓰고 싶답니다. 그러세요? 네, 두 개의 바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되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땐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큰 속에 너와 나 왠지 슬프게만 보여.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아픈 이별 여행. 널 사랑한 만큼 사랑했던 그만큼 미워해야 하는 일 정말 힘이 들겠지만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난 이제는 널 잊을래. 새하얗게 널 지울래. 기차를 타고.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한 편만 더 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 끝으로 어느 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갈림목이라는 시입니다. 갈림목.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갈림목. 신을 갈아 신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다. 징검다리에서 그을린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에 가득 찬물을 담아 올리면서도 돌아갈 집이란 오래전 시작된 그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습관처럼 날짜를 세다가 흠칫 놀라 뒤돌아섰다. 뿌옇던 것이 형체를 보인다. 나이 든 만큼 보이는 것도 많을 거라던 어린애 하나 주저앉아 손을 흔들고 우리 사이에 마른 잎들이 쏟아진다. 지그시 세월은 가고 거친 손들이 흔한 안부를 전하며 낯선 목소리를 익히는 동안 덜어는 비를 맞았으나 진흙 같은 어둠에 몸을 눕히는 일이 이젠 서글프지 않다. 향긋한 숨 한 모금에 언손을 녹이고 보이지 않던 가름끈 고단한 마음을 펼치면 여지없이 갈림목 앞에 선다. 당신을 만나고 헤어지는 길 끄트머리일까? 긴 편지 한 장 남기고픈 마음이 다시 처음이 되는 곳 말이다. 잘 들었습니다. 갈림목. 이 제목이 주는 분위기가 있네요. 네. 긴 편지 한 장 남기고픈 마음이 다시 처음이 되는 곳. 그곳을 갈림목이라고 하셨네요. 네, 저한테는요. 그렇군요. 다시 처음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림목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항상 인생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날마다 오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요. 그런데 이 세월을 살아가서 이제 어떤 긴 이야기를 이렇게 쓸 만큼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그 갈림목 앞에 서면은 다시 거기서부터
어떤 선택의 길을 제가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습관처럼 날짜를 센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숫자 세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숫자로 적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21,600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요. 이젠 내가 저녁을 지을 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숫자로 세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는데 습관이처럼, 그러니까 저희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월요일부터 그냥 쭉 금요일이 되고 또 토요일이 되고 또 월요일부터 다시 되고 며칠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습관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군요. 네.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 않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일탈을 꿈꿀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미국 생활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집, 교회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해진 코스만 살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정말 일탈을 꿈꿀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탈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운전을 하고 후레이를 달립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낯선 길에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낯익은 풍경이 돌아오면 그렇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되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조정혜님 어떤 일탈을 꿈꿀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참았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를 좀 혼자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부럽습니다. 참았다가. 네. 그렇군요. 누구나 다 네. 이렇게 일탈을 꿈꾸면서 다 푸는 방법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정혜님 정말 오랫동안 시를 쓰시고 이렇게 시를 다듬어 오셨고 이제 오랫동안 이게 글과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조정혜님에 있어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우아하게 하는 법 그런 게 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조정혜님 수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소감을 말을 하는데요. 네. 혹시 수상 소감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10년 단위로 인생을 끊어서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0년은 이렇게 살았고 10년은 뭐 또 젊은 시절로 살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한 40 정도의 수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누구나 다 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정혜님은요. 시인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시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고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생각에도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은 뭐 시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잘 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 단계를 거쳐서 시인이라는 무게를 달잖아요. 근데 우리 조정혜님 주위에서 시는 쓰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못 쓰겠어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시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조언을 한다면 조정혜님도 처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처음 때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다른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시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창작하고 결국 노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다음을 이제 더 기약하기로 하고요. 네. 제가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 시를 이렇게 부족한 시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정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흐르는데요. 장범준이 부릅니다. 회상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려 했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서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